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은 마감 시향을 좀 늦은 시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뭐 올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좀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.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은 제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. 코스피는 0.01% 하락 마감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0.28%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장 수급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부분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, 그리고 순매수한 이런 업종 종목들입니다.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렇게 많이 좀 매수했어요. 업종도 좀 다양하게 매수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순매수로 마감이 됐어요.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,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시장이 앞으로 조금, 앞으로 몇 달 동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참 예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가 없고,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높게 날아가고 있습니다.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날아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실제 또 지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,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0.25%에서 0.5% 올려야 된다 이러다가 급기야 어제 같은 경우는 0.75%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참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 IMF에서는 세계 앞으로 경제 지표, 경제 전망을 갖다가 좀 낮춰 잡았습니다.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영향이 지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참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면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 날아가는 물가를 지금 잡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참 경제 운영하시는 분들 참 힘들 겁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장담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마땅한 어떤 투자 포지션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. 그래도 저렇게 최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은 워낙 소비가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지금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소비는 반짝여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. 또 그걸 불씨를 잘 살리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 우려를 갖다가 해소할 수도 있는 어떤 희망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소비가 늘어날 것에 우리가 좀 베팅을 좀 해야 됩니다.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알 수 없어요.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소비가 늘어날 것,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오르고 종목들이 좀 오른다 그러면 실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시점에 좀 끊어먹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은 또 싼 종목들 좀 매수해가지고 순환매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긴축에 대한 우려입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.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를 0.25%에서 0.5% 올린다다가 어제는 0.75% 이렇게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2.9%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조만간 3%를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 10년물은 3.3%요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역전이 돼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돈 굴리는 입장에서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지만 대출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시장 수급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이 운송 장비 그리고 음식료, 금융업 이런 쪽으로 좀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
최근에 보면은 투신하고 연기금도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종목들 오늘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13개 종목 검색이 됐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오늘 괜찮네 하고 다 매수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요렇게 아래쪽에는 요 종목들 있죠. 플랜A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한화손해보험 있잖아요. 이 종목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됐죠.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차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오늘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변곡점 앞으로 시장 하락이 예상된다고 자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매수세도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차라리 이런 종목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,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시장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오늘은 몇 개 검색이 됐습니다.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하나손해보험처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보험주 그동안 금리가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.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추세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분석들 될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신한지주도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. 영원무역홀딩스도 그동안 이 매수세가 괜찮았거든요. 이 빨간색은 이 매수세가 좋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체결 강도가 좀 약해지겠죠. 이렇게 되면은. 자, 이렇게 시장이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. 한국공항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, 그렇죠? 지금 보면은 요럴 때 관심을 가야지, 이럴 때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. 요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앞서 나왔죠. 그리고 현대해상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, 이 종목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좀 높은 걸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아요.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탐욕 지표가 보통 찍혔을 때 세력들이 뭐 물량을 갖다가 저때 떠넘기기도 하고 하는데, 물론 자세한 건 수급 상황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, 저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시장이 쭉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시도가 나오면서. 그때 왜 반등이 되냐면 이때 물량을 좀 그동안 주가 상승을 조금 견인했던 세력들이 다 정리를 못하게 되면은 주가를 좀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또 넘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숫자가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. 좀 숙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. 이 고영이라는 것은 종목은 11개죠. 이 종목은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막 괜찮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다가 있어요. 이럴 때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. 뭐 현금 흐름도 살펴보고 이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컴투석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종목도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전처럼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런데 오늘 그 제목을 보면은 아직 반등을 꿈꾸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뭐 ETF를 가지고 시장 추세를 갖다가 변곡점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게 코덱스 200입니다.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숫자가 아직 작잖아요. 좀 약합니다.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예 공포 지수가 뜨거나요, 최근 이렇게 아예 막
급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런 상황이 좋지. 그간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르는 것들은 반등의 폭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.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뭐 대충 이런 거죠.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포지수가 한번 찍히고요. 또 그리고 사실 요 기간에 쭉 올랐죠. 탐력 지표가 있을 때까지 올랐다 아닙니까? 이런 구간에 기술적 지표가 좀 무너질 때, 이 파란색이 막 찍힐 때,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는 거지. 또 아니면은 뭐 아예 초기부터 들어간다면 이런 때 해봐야죠. 어쨌든 이래 탐력 지표를 딱 찍히고 난 그 이후에 이런 흐름들은 반등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벌써요.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2021년 요때 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쳐졌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가 좀 회복되려나 싶어서 조금 그런 오른 상황인데, 뭐 소비 회복은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짓눌러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. 그러면 좀 시장이 잠시 반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, 지금 물가 뭐 이런 뭐 경기 침체 우려 이 상황이,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든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. 또 그러면은 또 경기가 실제 회복된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아직 이 반등, 뭐 짧은 반등은 몰라도 시장이 반등해서 쭉 나아가는 것을 지금 아직은 꿈꾸기엔 좀 약하다,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